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연구소장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깨랑 주로 무릎 환자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실 때 잘못 알고 오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대부분들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요. 설명을 드리죠. 대부분 다친 분들이 아니면 연세 좀 있으신 관절염 초기, 중기 이렇게 설명드리고 치료를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자, 이 정도니까 우선 약을 좀 먹어봅시다. 이러면 갑자기 표정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 꼭 먹어야 돼요? 약 먹으면 치료 늦어진다던데? 누구는 약 안 먹고 좋아졌다던데? 이런 질문들 하세요. 우선 저는 약은 복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무릎이 아픈 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릎 치료제에는 소염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염증도 가라앉혀 주면서 통증도 가라앉혀 주는 그런 이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이 드리는데 그걸 안 먹고 굳이 버티실 필요 없어요. 약 먹고 버티다 보면 아프니까 제대로 못 걸어요. 다리의 균형이 깨지죠. 근육도 말라요. 골반도 틀어져요. 허리도 나빠져요. 차라리 빨리 약 먹고 염증 가라앉혀서 빨리 걷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약을 들여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릎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권하시면 약은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걸 권합니다. 그러면 또 주사요? 저 주사까지 맞아야 돼요? 그냥 약만 먹으면 안 돼요? 또 이러기도 해요. 물론 약만 먹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간이 좀 오래됐다든지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이 좀 단계가 심해졌다든지 혹은 연세가 좀 드셔서 관절염이 좀 진행이 의심된다 이럴 때는 저 같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주사를 많이 권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릎 안에 관절액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마찰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사를 공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주사 때문에 많이 주사를 맞는 걸 무섭게 생각하시죠. 그 주사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던데 누구는 그거 맞고 못 걸었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주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하면서 뼈주사라는 별칭이 붙었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너무 고농도를 자주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것들 의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나쁜 약이면 나라에서 허가를 아예 안 냈겠죠.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 약이고 적정한 용량을 정확한 간격을 지키면서 쓴다 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그 외에도 흔히 연골주사, DNA 주사, 콘주란, 프롤로 등등 많은 주사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주사가 뼈주사는 아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이 주사가 환자분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권해드리면요, 스테로이드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용법으로 주사 맞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에 물이 차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에 물이 왜 차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무릎에 물이 차면 한번 빼기 시작하면 계속 빼야 된다는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이 차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 해결이 안 돼서 물이 계속 찰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이 아파요. 혹은 이 안에 차 있는 게 물인지 피인지 고름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려면 빼봐야겠죠. 그럴 때는 주사기로 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조건 무릎 수술은 최대한 미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서는 맞는 얘기고요. 나머지 수술이라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치료, 약이나 주사 치료로 좋아졌다면 굳이 수술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치료 했는데도 계속 아파. 그래서 정밀검사, MRI 검사를 했어요.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혹은 연골이 다른 게 명확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겼어요. 다리가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져요. 이럴 때는 만약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술을 오히려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진료실에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의학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무릎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